전문가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요. 나눈 다음에 다시 현장 상황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배재대 장성호 교수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그동안에 요구하던 양특 중에 특위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야야가 이제 합의를 이룬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개혁인지 계약인지 나중에 우리가 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정부기관이 정치 개입을 했다는 거,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정통성 문제까지 지금 휘말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정권 자체 지금 테마도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금 국정원 개혁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여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한다라는 입장보다는 존중하겠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예,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 건이 올해 여야 정치권이 이룬 가장 큰 성과다라고 저는 좀 호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철도 파업 문제 해결에 이어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막판에 쟁점이 됐던 게, 언론사, 정보기관, 이런 거에 이제 IO가 출입을 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는 거는 다 인정을 했는데, 그걸 굳이 법으로 만들 거냐 말 거냐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보라는 것이 특정 장소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을 야당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그런 정보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을 어떤 국정원 정보기관의 하나하나를 다 법으로 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치 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운영이 중요한 것이지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의 지금 모토가 음지에서 일한다고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땅속에 가서 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래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일체 오지 마라. 그러면 정보기관의 역할이나 활동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정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내적으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위기로 닥쳐올 텐데, 네. 그러면 국외 파트랑 국내 파트랑 딱 이분법으로 정해서 그런 활동 방향을 정할 수가 있을까? 저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이 부분도 여야가 적정한 선에서 잘 타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 민주당 쪽에서는 국내 파트 폐지를 주장을 했었죠. 예. 새누리당 쪽에서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은 국내 파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에서도 정보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에 이제 기관에 상시 출입을 하고 직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엔 누가 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직원들이 다니면서 사실은 해당 기관들의 사실상 갑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폐해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 출입하는 정보관들하고 관계 부분에서도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율을 좀 한 건데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 제한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벌 조항이 명문화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정치 개입이라든가 정치 활동과 그리고 이제 국정 홍보 활동,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대북 선전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규정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고, 정보기관의 활동을 일단 1차적으로는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력화되면 또 다른 특공대라든가 사설 정보기관, 그리고 찌라시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국정원을 위한 사이버 위기관리법이라든가 대테러 방지법 이런 것들은 지금 손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은 아직 안 하고 국정원의 활동을 위축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권까지 쥐고 예산권까지 공개하고 이러면
국가정보원의 활동이라든가 기능을 저는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간에 뭐 교통정리가 끝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국내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는 것, 그거는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 개입으로 연계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부분을 법에 규정할 거냐, 아니면 그 국정원 내규로 이제 규정할 거냐, 이거였는데, 사실은 저는 뭐 내규로 규정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야당의 주장을 이제 새누리당이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건데, 그런 우려는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이걸 내규로 했을 경우에는 내규는 언제든지 기관장이 임의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뀔 수 있기 그렇게 때문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고, 네. 그건 뭐 합리적인 그 우려다라는 점을 새누리당이 인정을 해서 받아들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전 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협상 과정은 어떻습니까? 뭐 네,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네. 내용을 지금 아직 타결이 뭐 됐다고 해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을 좀 살펴보면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일요일에 이걸 네. 못 받겠다 그러니까 다시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가 무슨 소리냐 합의해놓고 다시 근데 그런 예고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요구를 좀 받아들였는데 이런 협상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안하고 이걸 연계시킨 부분이 과연 적절하냐, 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을 이제 없지 않았죠, 보수 진영 내에서. 예. 민주당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개혁안을 이번에 처리 못했을 경우에 예. 예산안만 처리하고 이 문제를 내년으로 넘겼을 경우에는 법안 처리도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연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최종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어젯밤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예산안하고 이 건을 연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 투자 촉진법을 통과시켜주면 이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서 야당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오히려 그 새누리당 쪽에서 연계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예. 어찌됐건 뭐 여야 협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고받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 역시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더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화면은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자, 지금 국회는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8시 반에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를 여야 간사협의가 있었고요. 10시에 이제 본회의 전체회의가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국정원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산안도 있고 여타 법안들. 이른바 그 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된 거, 쟁점 사안이 아닌 거, 이런 거는 먼저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국정원법이라든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든가 또는 뭐 이 쟁점이 되는 법안들, 이 법안들은 지금 시간을 좀 뒤로 미루고 계속 상임위를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하고 있는 법안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미 된 거, 예를 들면은 뭐 세법 개정안 관련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1억 것들은 5천만 원. 지금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네.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협의 과정 네, 어떻게 그걸 보셨습니까? 한 말씀. 뭐 아까 그 예산안과 연계 처리했다는 건 저도 그건 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과 관련해서 협상 대표단을 대표가 파견해 놓고 대표가 그것에 대한 재단을 한다거나 간섭을 한다는 것은 김한길 대표 체제가 허약하다. 내부의 친노계라든가 내부 개파로부터 상당히 컨트롤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현실을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사실 새누리당의 주요 최우선 처리 법안인데 네. 이거를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 중이에요.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국정원법도 사실 그래서 더 합의가 늦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법안이 다른 법안에 있어 영향을 받는 거. 네. 그건 불가피하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하고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예. 그걸 조율을 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뭐 그런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서로 주고받기를 하고 그걸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 그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그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예.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법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법을 이번에 이제 반드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대신에 이제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더 들어준 건데 사실은 이런 게 결국은 정치력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뭐 국정원 개혁 법안이 민주당 최우선 법안이었는데 새누리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또 민주당이 한발 양보하는 패키지들이 가능할까요? 뭐 주고받기로 네. 뭐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수준이었고 지금 막판 이제 벼락치기 정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그런 것은 올해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다. 빅딜을 하고 마크 협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정치의 지금까지 관습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두 곳의 화면을 저희들이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네. 국정원 개혁특위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국정원 개혁특위입니다. 자,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7개 법안 개정 합의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이제 사안이 나오기도 추가로 했죠. 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리를 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이 정치 활동에 관여했을 때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예. 공익 목적의 수사기관이 신고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결국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했을 때 최고 징역을 7년까지 살 수 있도록 징역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 국회 정보위 심사를 강화하고 또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법안이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예산 같은 부분은 그동안 사실 일단 쓴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예산뿐만 아니라요. 다른 부처 예산으로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야당 간사 정도는 알았지만 다른 야당 의원들은 사실 투명하게 좀 못 본 측면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는 본회의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강창희 국회의장이 계속 지금, 안건별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자, 본회의장 화면이 나오니까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합의된 네, 법안이 주 쟁점들. 있습니다. 예, 네. 합의된 법안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몇 가지를 보면 소득세, 뭐 이른바 이제 부자 증세였죠. 네, 부자 박근혜 증세. 정부 들어서 첫 부자 증세로 볼 수가 이게 사실 있는데요. 의미가 큰 겁니다. 네.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본회의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이 법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득세와 관련해서 최고세율 적용하는 과표 기준을 늘리겠다. 최고세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3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초과해서 버는 사람들에게 최고세율 38%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뀌게 되면요. 1억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이 최고세율 38%를 물리게 됩니다. 하향 예. 조정이 된 거죠. 예. 두 번째는 쌀 목표 가격. 요것도 그동안 계속 이제 올리질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올려준 건데, 여야의 중간 가격에서 합의가 됐다고 네, 합니다. 농해수위 통과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80kg에 17만 83원에 거래가 되고 목표 가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바뀌게 되면 18만 8천원으로 인상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살펴보죠. 국가보훈처와 관련해서 예산 삭감 요구가 민주당에 있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들어줬다고 하죠. 네, 나라 사랑 교육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예, 합니다. 이건 뭐 법안이 아니라 이제 예산안입니다만 네. 이 부분도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회의장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미쟁점 법안에 대해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하기로 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 처리가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고 있는 법안들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법안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 시각 현재요.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이 있는데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은 이제 곧 특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타결을 눈앞에 타결이 돼서 이제 통과를 관련 특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요 얘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통과된 법안 중에 세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첫 부자 증세라고들 평가를 받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자 증세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부자 증세를 한다고 봐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경제민주화를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하는데 서민들로부터 증세가 아니고 가진 자, 보수층 이런 쪽으로 일단은 거기서부터 먼저 이렇게 증세를 해야만이 경제민주화를 끌고 가는데 반발이 없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증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세제 개정안, 세법 개정안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예. 오후에 예산안 처리하면서 예산 부수법은 함께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증세는 지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현호석 경제부총리도 아주 최근까지도 계속 그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네. 증세를 안 한다. 음. 그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계속 증세를 볼수 있을 원칙을 텐데요. 네. 이야기를 해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되고 나면 뭐 국회에서 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새누리당도 동의를 해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 뭔가 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허물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이 증세 없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증세는 증세 없는 부적절하다, 복지였죠. 네.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좀 잘못 어떻게 보면 정책을 좀 잘못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최소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그 복지, 사실 이제 복지를 늘리겠다. 복지 공약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복지를 뭘로 네. 할 것이냐. 돈이 필요한데 정부는 세출을 줄이고 많이 쓰지 않고 또 하나는 지하경제 양성화 맞습니다. 시키겠다 예. 했잖아요. 근데 지하경제 양성화는 이 세무조사,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 부담이 사실 큰 겁니다. 민심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결국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그 경제 상황 판단을 해온 거거든요. 현호석 네. 부총리가 장밋빛으로 일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세소가 8조 이상 지금 이제 덜 거치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지금 그 경제 전망을 지금 4%에 맞춰가지고 예산안을 지금 다 수립을 해놨는데 예. 4%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세수 부족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을 보듯 뻔한 상태인데도 계속 그 증세 없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왔다. 이거는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네. 그 상황이었죠.